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백제 주여왕 할 차례죠. 백제 주여왕. 지금 삼국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개관합시다. 그 고국원왕 있죠. 고국원왕 있죠. 고국원왕과 관련되어 있는 백제 왕이 누구라 그랬지?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그렇게 계속 기억해. 요거 기억하라 그랬지. 그리고 고국원왕 전에는 미천왕, 동천왕, 고국천왕, 태조왕 이렇게 이거 전이야. 그 다음에 백제는 고이왕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된 내용은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 그리고 이 왕은 중요하다고 그랬지. 백제왕, 근초고왕. 그 다음에 이제 고국원왕 다음에 소수리망. 소수리망 때 세 개만 외우라 그랬죠. 태불율, 태학, 불교, 율령반포. 그 다음에 백제가 불교를 수용하는 거야. 침류왕.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리왕 다음에 광개토대왕. 중요한 왕이죠. 광개토대왕. 그래서 또 단독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이 왕.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 시기에 있었던 일이 뭐다? 신라에 왜구가 진입했지. 그때가 이제 뇌물마립간이라고. 뇌물마립간.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을 말한다? 왜구격퇴. 왜구격퇴. 자, 그래서 요 두 왕하고 요 두 왕 계속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고구려가 전성기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요때까지가 4세기고 대충. 그 다음에 장수왕. 장수왕 중요하다. 장수왕. 그래서 두 왕은 고구려에서 제일 중요한 왕. 장수왕이 뭘 한다? 평양천도를 한다. 427년.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평양천도 남하정책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때 삼국 간의 관계는 남하정책을 하자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저항한다. 나제동맹. 그래서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비유눌지 마립간 사이에 비유눌지 마립간 사이에서 요 두 왕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다? 나제동맹 433.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쳐들어오는 거지, 장수왕이. 그래서 계로왕을 전사시킨다. 그래서 이때 한성을 함락당하고 한강을 뺏긴다, 고구려한테. 그 다음에 웅진청도 하는 거지. 웅진천도. 문주왕이다, 그게 문주왕. 475년 계로왕이 전사하고 웅진으로 천도했다. 475년. 그래서 이제 웅진 시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웅진 시대의 대표적인 왕이 두 왕이 나온단 말이야. 동성왕과 문영왕이 나온다. 동성왕 때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 거지. 신라와 동성소지 이렇게 읽으라고 했죠. 동성소지. 그래서 493년 결혼동맹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영왕 때는 좀 이따가 하자고요. 문영왕 때도 물어볼 게 몇 개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대충 요때까지가 5세기야. 5세기. 그 다음에 요때 6세기로 가는데, 이제 6세기에는 문영왕, 그 다음에 성왕. 자, 성왕이 중요한 왕이지. 사비천도 하는 왕이지, 사비천도 한다. 538년에. 그리고 부흥정치를 한다. 그래서 백제도 요 성왕 또 잘 나온다. 그래서 백제는 근초고왕과 성왕, 그 다음에 6세기 신라의 왕들은 지증왕부터 출발하거든. 지증왕,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그래서 신라의 왕들은 요 세 왕이 일단 제일 잘 나오니까 지증, 법흥, 진흥. 그래서 요 다섯 사람은 대략 6세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연도는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551년에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서 한강을 차지하죠. 뺐지. 그래서 이때는 부분적으로 공동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553년에
553년에 이제 신라가 배신을 때리는 거지. 그래서 단독 점령. 그 다음에 이제 554년에 이제 성왕이 백제왕이 신라를 치지. 전사지. 관산성 전투 이렇게.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의 거. 그래서 고국원왕 전사가 먼저지. 고국원왕 전사가 먼저지. 그 다음에 매국역태가 그 다음이지. 평양천도지. 결과 나제동맹이지. 웅진천도지. 결원동맹이지. 그 다음에 신라하고 진흥왕이 연합해서 신라하고 백제왕이 연합해서 한강을 뺐지. 그 다음에 단독 점령하지. 나제동맹 이때 결렬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왕전사, 관산성 전투.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4세기, 5세기, 6세기. 그래서 다시 한번 개관하시고 지금은 이제 왕의 업적에 대해서 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백제 주영 갑시다. 고유왕. 자, 의미. 백제는 3세기 고유왕부터 고대역거로 발전을 시작한다. 이때 있었던 일이 뭐다? 연필로 줄만 쳐놓으세요. 율령, 육좌평. 육좌평은 육전조직이라고 합니다. 육전조직. 16관등. 16에다가 동그라미. 백제의 관등은 16관등제야. 그 다음에 복색. 범장지법. 요거는 이제 사회 할 거야. 사회 때 나올 거야. 범장지법.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은 별표. 자, 근초고왕 때가 단독으로, 내용도 많잖아, 그래서. 자, 그래서 이때가 백제의 전성기라고요. 그래서 주로 영토 확장 내용이 먼저 나온다. 자, 근초고왕 때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다. 고국원왕을 전사했다. 그거 당연히 알아야지. 371년. 그래서 황해도를 차지했다. 황해도. 자, 그 다음에 마한줄, 가야줄. 자,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황해도를 차지한 거고, 백제가 마한 땅에서 나온 거 맞죠? 그래서 마한을 완전히 통합하는 때가 이때다. 그 다음에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행사했다. 결론. 고국원왕 전사, 황해도 차지, 마한, 가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는 거야. 해외 진출. 그게 고대 상업 세력권 형성. 그걸 해외 진출 활발. 이런 의미도 있다. 해외 진출 활발. 어디다? 중국으로는 산둥 요소. 산둥 요소. 특히 요소는 동그라미. 요소 지역은 중국인데 요하 서쪽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요하 동쪽은 요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요동 차지. 그래서 요동은 무조건 고구려로 간다. 요소 진출은 무조건 백제로 간다. 그래서 그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동을 그러면 고구려로 갔어. 그러면 고구려 어느 왕이냐는 거야. 고구려 어느 왕이지? 광개토 대왕 때 요동을 차지하는 거 맞죠? 그런데 백제는 어느 때? 근초고왕 때 요소로 진출한다는 거지. 요서. 그럼 요소 진출이 먼저죠? 백제 요소 진출이. 자, 그래서 요서. 그리고 규슈.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는 제일 잘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요약. 고국원왕 전사, 황해도 차지, 마한 통합, 가야 지배력 행사, 산등 요소 진출, 규슈. 이런 단어들이 계속 기억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부자상속제. 부자상속, 부여시 부자상속. 진시 왕비족. 줄만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문화편에서 나올 것들이야. 일본과 교류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칠지도 줄, 아직기 왕인 줄. 자, 그래서 근초고왕 때 일본과 교류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이때 검이 하나 건너간다고요, 일본에. 그걸 칠지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기나 왕인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유학 발달에 기여하는 거야. 아직기 왕인 근초고왕. 그리고 왕인은 노노하고 천자문까지 지금 미리 초벌구이 노노하고 천자. 일본에 노노하고 천자문을 전파한 사람 왕인 근초고왕. 그 다음에 역사서를 이때 편찬합니다. 역사서 이름은 석이라고 합니다. 석이줄, 고흥줄. 자, 그래서 근초고왕. 자, 그 다음에 침류왕. 자, 침류왕은 그냥 불교 하나면 불교. 근데 어느 나라로부터? 동진줄, 누구? 마라난타줄. 384. 그래서 불교가, 백제의 불교가 전파, 수용되는 때는 384년이야. 그런데 고구려의 불교가 전파되는 때는 소수리망 때야. 비슷한 시기지만 이게 먼저 간다. 371, 372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불율이라고 외우라고 했지. 태불율. 태학, 불교 수용,
율령반포는 다 이거보다 앞이라고 가. 그러니까 소수희망은 통으로 다녀. 물론 이제 고구려 불교가 먼저 수용, 백제 불교가 먼저 수용 이렇게. 그러나 같이 다녀. 태불율이 먼저, 그 다음에 백제 불교 수용 이렇게. 비유왕 아주 중요하죠. 낮에 동맹이다. 원인은 장수왕의 평양 천도와 남하 정책. 그 다음에 계로왕. 계로왕이 한성시대 마지막 왕 맞죠? 한성시대 마지막 왕. 한성시대 마지막 왕이 바로 계로왕. 누구의 침입으로 전사한다? 장수왕의 침입으로 전사한다. 475년에. 그런데 그 전에 어느 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북위의 사신 파견.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북이라는 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부여 계승의식을 표출하게 됐다. 그러나 이루어지지는 않고 결국은 누구의 침공이라고 해야 돼? 장수왕의 침공으로 전사. 아차산에서, 서울 아차산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주왕. 문주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웅진천도 줄. 그래서 이때부터를 웅진시대라고 하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웅진시대 대표적인 두 왕이 동성왕과 문영왕이거든. 동성왕과 문영왕. 동성왕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그거 반드시.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이때 동성소지간에. 동성소지. 나제동맹이 처음 체결된 것은 비운을지. 동성소지. 이때 이제 신라에서 왕족의 딸을 보낸다고. 누구를 보낸다? 비지의 딸 줄. 그래서 신라 이찬 내지는 이벌찬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신라 이찬 비지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요. 신라 비지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면 동성 소지 간의 결혼 동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 다음에 탐나 출만. 자, 그래서 웅진시대 그 중에서 동성왕 때 있었던 일. 결혼 동맹과 탐나 복속. 자, 그 다음에 문영왕도 좀 잘 나와. 문영왕. 웅진시대 또 문영왕.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고도 불렸다.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영동대장군 사마왕. 자, 이때는 중국에 누구와 교류했다? 양과 교류. 그 반드시 양. 중국에 이때는 어느 나라가 나와야 돼? 양나라가 나와야 돼. 그럼 거꾸로 제가 물어봅니다. 양나라가 백제하고 교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몇 세기 물어보는 거야? 6세기 백제 물어보는 겁니다. 6세기 백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 22담로, 왕족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잘 나와. 지방 행정구역인데 문영왕 때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통치를 강화했다. 그래서 22담로. 그거 기억. 22담로. 그 다음에 단양이 고안무. 이건 줄만 쳐놓으세요. 그냥. 이때도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 문화 발전에. 단양이 고안무가 간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성왕. 성왕 아주 중요한 왕이다. 자, 성왕은 사비 천도한 사람이지. 538년에. 그래서 사비로 천도한 이유. 그래서 이때부터 사비시대라고 하는 거야. 사비시대. 그래서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성왕은 사비로 천도했다. 사비천도 기억하고 왜 사비로 천도한다? 중흥정치라고 한다. 중흥정치. 자, 그래서 사비시대는 중흥정치를 꾀하던 시대다. 그래서 중흥 내지는 부흥 줄. 사비천도 줄. 나라 이름을 뭘로 고쳤다? 남부여. 남쪽의 부여. 이거는 무슨 의식이냐면 부여 계승 의식을 표출했다. 그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행정관청을 정비한다. 중앙에 22부, 지방에 5보방. 22부, 5보방. 그렇게 줄. 그래서 중앙의 행정관청으로는 22부가 나와야 돼. 고이왕 때는 육자평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문영왕 때는 그건 중앙행정관청이 아닙니다. 지방행정구역이야. 22담로. 성왕 때는 중앙행정관청 22부. 성왕 때 지방하면 5보방. 그래서 22부, 5보방. 22담로하고 22부는 반드시 구분하세요. 자, 그다음에 불교장려, 겸익, 놀이사치계, 줄. 그리고 특히 놀이사치계는 더 알아두세요. 이때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는 시기다. 자, 그래서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하였다. 그러면 성왕 때 누구로 간다? 놀이사치계. 그 다음에 한강의 일시적 탈환. 이건 다 아신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하다. 한강을 일시적으로 탈환했다. 551년. 누구와 연합해서? 진흥왕과 연합해서. 그러나 곧 뺏긴다, 신라한테.
그래서 일시적으로 탈환이 맞지, 백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553년.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이 신라 시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한다. 관산성 전투. 그래서 그거, 정치편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무왕으로 간다. 무왕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실시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익산이야. 익산 줄쳐놓고. 그래서 익산으로 심지어는 천도 계획까지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절도 짓는다. 미륵사줄. 그 다음에 서동설화. 이건 뭐냐면 왜 신라 향가 중에서 서동료라고 있죠? 왜? 그래서 서동과 선화공주와의 사랑 이야기와 관련되는 향가가 있죠? 그때 그 서동의 주인공이 무왕으로 추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로 간다? 무왕.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관늑 줄쳐놓으세요. 천문역법 둔갑방술. 그래서 무왕 때 또 일본에 관늑을 표현한다고. 관늑은 뭘 전한 사람이야? 천문역법 둔갑방술.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왕인 의자왕, 해동증자. 왜 해동증자로 했냐면 우정, 효심이 깊어서. 그리고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 합천, 함락. 그 정도는 줄쳐놓으세요. 그 정도만. 자, 그래서 이게 백제 주요 왕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하다? 근초고왕과 성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영왕, 동송왕 때 있었던 일, 요런 사실이 조금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주요 왕으로 갑시다. 신라의 주요 왕은 어느 왕부터 출발한다? 뇌물 마립간 때부터 출발한다. 자, 신라는 몇 세기? 4세기 말 뇌물 마립간 때부터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한다. 그래서 뇌물 왕에 대해서 하는 거야. 처음 마립간 칭호야. 처음 마립간 칭호. 그럼 그전에는 신라가 왕호가 어떻게 사용됐지? 거서관이지, 거서관. 맨 처음에는 거서관. 거서관. 뜻, 군장. 우두머리란 뜻이야. 그 다음에 차웅. 뜻,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샤먼. 그 다음에 이사금. 이사금은 연장자. 뜻은 연맹체 장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때 초기 국가로, 이때가 바로 초기 국가를 연맹체 장의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연맹체를 형성한 나라를 초기 국가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때는 초기 국가 단계로 들어선 거야, 이미. 그리고 이때는 어디서 왕이 나왔다? 김세성이 에서 교대로 왕을 배출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거야? 마립간으로 가는 거야. 마립간은 뜻은 뭐야? 대군장. 그래서 여기까지는 뜻을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지. 거서관부터 마립간. 그래서 처음으로 마립간 칭호를 사용한 사람이, 처음으로 대군장이라는 이름의 뜻의 마립간 칭호를 사용한 사람, 뇌물.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그 바로 전에는 이사금으로 불렸다. 이때부터 마립간으로 불린다. 이사금으로 불릴 때는 왕이 어디서 나온다? 박석김. 근데 이때는 어디서 나온다? 김씨줄. 근데 미리 예습한다. 김씨가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야. 김씨 중에서도 성골이라는 신분이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씨 옆에다가 성골 이렇게. 그러나 어쨌든 김씨.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주선으로 전진왕 부견에게 사신 위두를 파견했다. 결국은 전진 줄쳐놓으세요. 이때 뇌물마립간 때 어떤 일이 있는 거야? 외국역태이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고구려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좀 대립보다는 친선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고구려가 전진과 외교를 했기 때문에 전진의 주선으로 이런 말이 맞는 거지. 그래서 뇌물마립간 때는 누구와 교류했다? 전진계. 근데 이제 그런 문장이 고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전진왕 부견에게 사신을 파견했다. 위두를. 근데 그 필요 없고 전진 나오면 신라는 무조건 뇌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외국 역대. 그거 별표 쳐놔야지. 그래서 400년 신라의 이때 외구가 침입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광개토대왕.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외구를 격퇴한다. 뭐 그런 얘기죠. 중요하지, 외국 격퇴. 반드시. 그 다음에 눌지마립간 때로 갑니다. 눌지마립간 때 정치적으로는 나제 동맹이 제일 중요하지. 비운울지 나제 동맹.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그 다음에 왕의 부자 상속제 줄쳐놓고. 이때 이제 아도 묵호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불교가 신라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귀족의 반발로 수용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 그래서 신라는 결국은 불교가 수용이 되는데 이때는 수용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나제동맹이 제일 중요해서 나제동맹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소지마리간. 소지마리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동성소지간에. 동성소지간에 493년에 결혼동맹이 체결됩니다. 결혼동맹!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때 신라에서 누구를 보내지? 이찬 비지의 딸을 보내는 거지. 그래서 동서왕이 비지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비지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러면 결혼동맹.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이거 이제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줄만 쳐놓으세요. 우역, 경주, 시장, 육부, 행정구역 개편. 그렇게. 4개만. 자, 그 다음에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 요 왕들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 6세기의 사실이다 해서 단독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 잘해놔. 내용이 많아졌잖아, 벌써. 자, 지증왕은 자, 포황, 중성리, 신라비.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현존, 최고, 신라비. 이렇게. 신라의 비석 중에서 가장 시기적으로 처음 나오는 게 이거야. 포황, 중성리, 신라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현존, 최고, 신라비. 그렇게만 써놓으세요. 문화편에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그 다음에 농업을 장려한 사람. 그래서 삼국시대에 농업을 장려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때 지증왕이 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농업장려와 관련된 일은 뭐다? 우경은 반드시 외우시고 우경, 그 다음에 순장금지 이렇게. 그리고 우경은 농사 짓는데 가축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경이니까 농업장려와 관련 있지. 근데 순장도 의미가 농업장려하고도 사실은 관련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순장의 풍습이 물론 부여에도 있었지만 사만 사회에서도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산채로 묻거나 아니면 가축까지도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삼국시대에 이제 고대국가로 발전하면서 농업이 중요한 산업이 되거든. 그런데 농업이 중요한 산업이 되다 보니까 농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가축은 농업의 중요한 자원이거든. 노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묻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묻는 대신 대용품을 만들어서 묻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나 가축을 대신해서 다른 걸 묻고 그걸 묻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력 중시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농업 중시로 봐도 된다. 자, 그래서 결론. 자, 2개는 외우세요. 우경, 농업의 장려를 외우지 말고, 그건 의미니까. 우경, 실시, 순장, 금지. 그 2개를 외우시라고. 자, 이건 어느 왕으로 간다? 무조건 지증왕. 그리고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해. 농업진흥. 그 다음에 한화정책. 한화정책의 개념은 중국식으로 바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제도를 수용해서 중국처럼 바꾼다. 이걸 한화정책이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게 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처음으로 무슨 칭호를 사용합니다. 중국식 왕호. 반드시 줄.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맨 처음에는 신라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신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신라 줄. 그 다음에 군현제, 이건 지방제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현제 줄. 자, 그래서 지증왕 때 한 일이 뭐다? 처음으로 중국식 왕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현제를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개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증왕으로 외우시고 의미는 한화정책이다. 자, 그 다음에 영일냉수리비. 나중에 합시다, 이거는. 그 다음에 경주, 동시, 동시전 이렇게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수도인 경주에 동시는 시장을 말하고 동시전은 감독관청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경주에 시장인 동시를 설치하고 감독관청인 동시전. 결론, 경주, 동시, 동시전 설치. 지중왕. 그 다음에 우산국 반드시 줄쳐놓으시고 우산국 복속. 우산국 누구로 하여금 이사부. 울릉도하고 독도를 말한다. 그래서 울릉도하고 독도는 지증왕 이래, 삼국시대 지증왕 이래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된 동네다. 자, 그다음에 법풍왕으로 갑시다. 법풍왕은 통치체제를 정비 좀 하는 사람이야. 병부. 거기다가 최초 중앙관청이라고 써라. 자, 그래서 신라의 중앙행정관청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게 병부라는 관청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중앙관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써놓고 들으세요.
신라의 중앙관청은 법흥왕 때 병부를 시작으로 정비되기 시작해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다. 병부 최초. 상대등은 그냥 화백회의의 장인데 상대등 제도를 두었다 정도만. 그다음에 율령 줄, 백관의 공복줄, 17관 등제 줄. 이거 다 통치 체제지. 중앙행정관청으로 처음에 병부를 설치했다. 상대등 제도를 주었다. 율령을 반포했다. 백관의 공무원들의 유니폼, 공복 제정했다. 17관 등은 동그라미 쳐놓고 반드시 외우시고. 신라의 관등제는 17관등제고 백제는 16관등제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병부, 율령, 17관등제. 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럼 법흥왕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가야와 관련된 일이 있어. 대가야와 결혼, 동맹.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법흥왕 때 무슨 일이 있다? 대가야와 결혼, 동맹이 있다. 그러니까 결혼 동맹은 요때도 나오지만 결혼 동맹은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신라와 대가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물론 더 잘 나오는 거는 나제 동맹의 개념이 있는 결혼 동맹이야. 이찬 비지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거. 근데 지금은 이찬 비지 그런 게 나오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신라 법흥왕과 그다음에 대가야 간의 결혼 동맹 이렇게 일단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불교 공인 반드시 줄쳐놔야지. 불교 공인 누구의 순교를 계기로? 이차돈 그렇게. 그 다음에 가야에 관련된 거 하나 더 나온다. 금관가야 평화 그거 줄쳐놔. 자, 법흥왕 때 가야와 관련된 사실. 대가야와 결혼 동맹이 먼저지. 대가야와 결혼 동맹이 먼저지. 522년에 결혼 동맹. 자,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멸망시켰다. 금강가야를 멸망. 전기가야 연맹체의 중심지지 여기가. 전기가야 연맹체의 중심지인 금강가야가 멸망하는 때가 어느 때다? 법흥왕 때다. 그래서 법흥왕 때라고 같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순서는 요게 먼저니까 순서대로 공부하세요. 대가야와 결혼동맹, 금강가야는 멸망. 정확하게 읽으세요. 그 다음에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어를 사용했다. 건원에 동그라미 쳐놓고 아예 왕 옆에다가 건원이라고 써놔. 왕 옆에다가 건원. 왕 여기 위에 왕 옆에다가 법흥왕 옆에다가 건원. 그래서 건원이라는 연어를 사용한 사람. 법흥왕. 영락.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한 사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 연어야. 영락. 광개토대왕. 건원. 독자까지 줄쳐놓고. 법흥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석 나온다. 울진, 봉평비하고 영천, 청접. 이건 나중에 합시다. 비석은. 자, 그 다음에 진흥왕. 진흥왕은 더 별표지. 이 안에서도 더 별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왕이니까. 자, 뭘 편찬한다? 국사. 누구? 거칠부. 줄쳐놓고. 연어는 뭘 사용했다? 개국, 대창, 홍제.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거 아예 또 왕에다 써놓던가. 진흥왕은 뭘 사용했다? 개국, 대창, 홍제. 이것도 독자적 연어라고 하면 돼. 자, 그래서 삼국시대의 연어는 3개만 기억하세요. 영락, 광개토대왕, 건원, 법흥왕, 개국, 대창, 홍제, 진흥왕.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양적성비. 이거는 이제 지금 확실하게 해. 자, 그때 그 개관표 할 때 했지.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합니다. 자, 뭐다? 이것도 그대로 진흥왕과도 관련 있는 사실이지. 요걸 그대로. 그리고 이걸 진흥왕이라 생각하고 합시다. 자, 자, 진흥왕 때 어떤 일이 있다?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서 어디를 뺏는다? 고구려로부터 한강. 이렇게. 그게 551년인데 그 해에 건립된 비석이 단양적성비라는 거야. 단양적성비라는 거야. 단양적성비. 그러니까 이 단양적성비는 무엇을 반영하는 거다? 성왕과 연합해서 신라 입장에서는 한강으로 처음으로 진출한, 한강유역으로 처음 진출한 사실을 반영한다.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는 단독 점령한 것은 아니니까 단독 점령 이러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요 사실을 반영한 비석일 수가 있다. 단양 적성비.
그리고 단양적성비에다 써놓으세요. 한강유역인데 구체적으로는 남한강유역이라고 할 수 있어. 남한강 이렇게 나 남한강유역. 그래서 이때는 신라는 남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고 한강 하류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공부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 신라가 배신을 때리지. 그래서 신라가 한강을 어떻게 한다? 단독 점령한다.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어느 왕이 진흥왕이 한강을 완전히 차지한다. 그래서 한강,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는 때가 어느 때다? 진흥왕. 이렇게. 한강 하류까지 완전히 차지한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를 설치했는데 신주라고 부르는 거야. 신주. 있죠? 신주. 그리고 경기도 남양에 있는 대표적인 무역항이 있어. 그걸 당항성이라고 해. 신주 당항성 줄. 이렇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럼? 그 다음에는 성왕이 신라를 치지? 그러다가 전사하지. 성왕, 전사. 그 무슨 전투라고 한다? 관, 산, 성, 전투라고 하는 거거든. 관산성 전투. 그래서 이게 554전이야. 그래서 단양적성비 건립됐지. 지금 단양적성비 건립됐다. 무슨 사실을 반영한다? 당연히 앞에 사실을 반영하겠지. 연합해서 한강을 차지한 거. 남한강 유역 진출을 반영한다. 이렇게. 그리고 단양적성비 건립 이후에 사실은 뭐가 있다? 신라가 한강을 단독으로 점령한다. 하류까지 완전히 점령한다. 진흥왕. 신주 설치했다. 당항성 확보했다. 똑같은 말이다. 나제 동맹 결렬된 거나 다름없다. 그 다음에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석이 북한산비라고. 북한산비 확인하세요. 북한산비 몇 년이야? 555년. 여기 554년이니까 성왕전사 관산성 전투가. 그래서 이게 바로 북한산비란 말이야. 북한산비. 생각해보면 북한산은 서울에 있단 말이야. 그럼 서울에 북한산비를 건립했다는 얘기는 서울 지역이 신라 영토로 들어갔다는 소리가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북한산비 건립은 무엇을 반영하는 거다? 그 앞에 사실을 반영하겠지. 신라가 한강 하류까지 완전히 단독 점령하고 그걸 사실을 반영한다. 그래서 여기는 한강 하류, 남한강 유역 진출은 단양적성비라고 하지만 한강을 완전히 하류까지 완전히 단독 점령한 사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그래서 북한산비에다가는 한강 단독 점령 그렇게 알아두세요.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연필로 미리.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석으로 갔어? 창녕비로 갔지. 창녕비 561년. 이거는 그냥 가야 지역 진출. 가야라고만 써놔. 가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 밑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 대가야 멸망. 대가야 멸망. 자, 그래서 대가야는 어느 때 멸망한다? 진흥왕 때. 금강가야는 어느 때 멸망한다? 버풍왕 때. 그래서 버풍왕 때 요 대가야, 이게 지금 대가야와 결혼동맹 금강가야 멸망이 버풍왕 때니까 항상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내용은 다 진흥왕이니까 그게 다 뒤로 나와야 되는 거지. 562년.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568년에 황초령비하고 마울령비서. 황초령비하고 마울령비서. 자, 이거는 함경도, 함경남도라고 해놓으세요. 함경남도. 북쪽.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비석만 봅시다. 자, 지금까지 한 거 다 진흥왕과 관련이 있지. 단양적성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산비, 순서대로 읽어버려 하세요.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 마을연비석. 비석만 읽는 거야, 지금.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창녕비, 황마 이렇게. 그리고 요 북한산비부터 요 황마 요 네 개 있죠.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 마을령비석은 순수비라고 한다.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그럼 요약하면 진흥왕과 관련되어 있는 비석은 단양적성비하고 진흥왕 순수비. 근데 순수비는 순서대로 북한산비, 창녕비, 황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용은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비석이지 다. 그래서 이 진흥왕의 비석은 잘 나오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보시고 문화편에서 비석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고. 자, 그래서 진흥왕의 비석은 지금 단양적성비하고 진흥왕 순수비. 근데 진흥왕 순수비는 순서대로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 마을령 비석. 자, 그래서 이건 6세기지 당연히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비석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 단양적 성비는 남한강 유역 진출. 북한 산비는 한강 단독 점령, 한강 하류까지. 그다음에 창녕비는 가야. 그다음에 황마는 함경남도. 이렇게 미리 써놓으세요, 연필로. 그리고 조금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하게 하란 말이에요. 이걸 뼈대로 익숙하게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응용한다. 예를 들어서 단양적 성비하고 북한산 순수비 건립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가 답일까? 신라가 한강을 단독으로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녕비하고 황마 사이에 있었던 일, 그것도 기억하고. 자, 진흥왕 때 무슨 가야가 멸망합니다? 대가야가 멸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가야만 다시 봅시다. 버풍왕 때 대가야와 결혼, 동맹 체결. 그게 먼저. 그다음에 금강가야 멸망, 버풍왕. 그다음에 진흥왕 때 대가야 멸망.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은 복잡하다 그랬잖아. 그때 개관표 할 때도.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정리를 좀 잘해 두십시오. 그다음에는 이제 뭘로 간다? 불교 진흥했다. 그것도 황룡사 줄, 팔간의 줄, 국통, 주통, 군통, 줄. 최초의 국통이야. 그 사람이. 해량. 신라 최초의 국통. 해량. 자, 이거는 무슨 의미다? 자, 이 진흥왕은요. 진흥왕 때는 왕권이 강했겠지? 근데 그 강화시키는 방편으로 불교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 강화를 한 사람. 물론 대부분의 왕들은 그런데 불교를 특히 이용해서 왕권 강화에 특히 이용한 사람, 신라라고 하면 누구로 간다? 일단은 진흥왕으로 간다. 이 내용이 나오면 더 진흥왕이다. 황룡사를 건립했다는 등, 팔간회를 개최했다는 등, 그 다음에 국통, 주통, 군통 제도를 실시했다는 등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빨리 진흥왕으로 가십니다. 의미는 왕권 강화. 자, 그 다음에 화랑도 공인까지 줄쳐나면 돼요. 화랑도 공인. 자, 그래서 지중왕, 버풍왕, 진흥왕 요 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 사람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평왕, 여기는 줄만 처음 봅시다. 진평왕, 수, 원광, 걸사표. 진평왕 때 수나라의 원광을 통해서 걸사표를 지어 바쳤습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 원광, 걸사. 원광에다는 동그라미. 남산 신성비 줄. 자, 선덕 여왕으로 갑시다. 여왕이 2명 나온다. 선덕, 진덕. 자, 선덕은 누구를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김춘추 파견. 이때가 어떤 시대일까? 백제 공격을 받아서 대야성, 합천 등 40여 성을 탈취당하는 등 신라가 수세에 몰릴 때란 말이야. 그래서 김춘추 파견 줄.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첨성대 건립. 그거 줄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거 문화편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항상 세트로 다닌다.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첨성대는 어느 왕으로 간다? 선덕 여왕 때로 간다. 그리고 비교한다. 황룡사하고는 비교한다. 황룡사라는 절은 진흥왕,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 여왕. 그래서 그거 반드시 별표. 문화편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비담 염종 줄. 이때 이제 여왕이 왕이 되자 비담 염종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다고. 반란을. 그걸 비담 염종의 난이야. 그리고 이 난이 일어나는 해에 선덕 여왕이 돌아가시는 거야. 그리고 진덕 여왕이 왕에 오른다. 그래서 다음에 진덕 여왕으로 간다. 자, 진덕 여왕은 당, 김범민, 태평송. 태평송은 당의 문무를 찬양하는 거야. 걸사표는 군대의 출동을 요구하는 거고. 어쨌든 단순 무식하게 수하면 걸사표로 가야 돼. 원광. 탕하면 태평성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만 구분. 그 다음에 집사보 줄. 그 다음에 마지막 성골 출신. 마지막 성골 줄. 자, 성골은 신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신분을,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해놓은 책이 삼국사기라는 책이죠. 다시 확인. 그리고 삼국사기는 그래서 왕의 혈통을 기준으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눠놨다. 그래서 그 상대라는 시기가 성골이 왕이 되던 시대다. 따라서 진덕이 왕이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 성골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무슨 시대의 마지막 왕이라는 겁니다. 상대의 마지막 왕이라는 소리지. 그 다음에 마지막 불교식 왕명. 그것도 줄. 자, 불교식 왕명은 이거는 왕칭호지. 왕칭호지. 왕칭호를 기준으로 신라를 시기구분한 책은 삼국 유사가 되는 거죠. 삼국 유사는 뭐야? 왕칭호를 기준으로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눠놨어. 상고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중국식 왕명시대까지를 상고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고란 불교식 왕명시대를 중고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진덕이 왕이 마지막 불교식 왕명이라고 불교식 왕 이름을 쓴 왕이니까 무엇의 마지막 왕이다? 중고.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은 잘은 나오지는 않아요. 잘은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나올 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 간부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7급 공무원, 일반 공무원 7급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좀 봐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신라는 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왕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복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개간표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중에서 4세기, 5세기, 6세기, 요 3세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뺀 거 아니야. 그리고 7세기 하면서 따로 정리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틀에다가 이제 각 왕들을 막 업적 열심히 이어서 이렇게 끼워 넣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가야연맹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